본 방송에서 제공하는 투자 정보는 투자 판단에 대한 조언입니다. 방송에서 제공하는 주식의 가치, 가격 상승 및 가격 하락에 대해서는 방송사에서 보장하지 않습니다. 안녕하세요. 시장의 이슈가 될 종목 5가지 선정해서 전략 알아보는 시간, 증시 탑5 시간입니다. 저는 박진영입니다. 자, 오늘도 우리 증시 지수 반등이 나타나고 있습니다. 코스피 1% 넘는 반등 보이면서 1930선 돌파했고요. 이 코스닥 같은 경우는 더 강합니다. 690선을 이제 좀 근처에서 향해 가고 있는 모습인데요. 하지만 아쉽게도 이 초반에 나타났던 외국인의 매수세는 이내 매도로 전환이 됐습니다. 외국인 수급, 현물, 선물 모두 지금 팔고 있는 모습 보이고 있네요. 그래도 일단은 양시장 상승 탄력이 그래도 좋습니다. 일단 지금 증시 탑5 함께 하시면서요. 종목 이야기로 자세한 시장 대처 방법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오늘 탑5에서는요. 이 전자결제 서비스 삼성페이가 이 미국 시장으로 진출을 앞두고 있는 상황에서 수혜를 받을 수 있는 종목 위주로 구성을 해봤습니다. 자, 오늘 탑5 함께 하실 분 모시도록 하겠습니다. 샘플러스 황민현 멘토 나와 계십니다. 어서 오세요. 네, 안녕하십니까. 네, 삼성페이가 요즘 정말 핫한가 봐요. 사실 그동안 애플페이나 카카오페이 같은 전자결제 서비스가 나왔는데요. 이 단말기를 따로 구입해야 하거나 이 가맹점이 조금 한정적이어서 그동안 불편하다는 얘기가 많았는데 삼성페이는 좀 좋아 보이나 봐요. 어떤 이유로 좀 가져오셨나 봐요? 네, 오늘 이제 삼성페이 관련주들을 한번 뽑아왔는데요. 삼성페이가 이제 미국 출시가 임박해지면서 관련 종목들에 대한 점검이 필요하지 않을까라고 해서 삼성페이 관련주들에 대해서 오늘 한번 정리를 해봤습니다. 자, 삼성페이는요, 삼성전자 쪽에서 이제 제공하는 이제 모바일 결제 서비스입니다. 스마트폰으로 지문 인증을 하고 나서 신용카드 결제 근처에 갖다 대게 되면 바로 기간의 통신을 통해서 결제가 이루어지는 NFC를 기반으로 한 바로 전자 결제를 할 수 있는 그런 이제 서비스라고 말씀해 드릴 수 있겠고요. 역시 삼성페이가 간편화된 그런 서비스 결제 시스템인 만큼, 그리고 미국의 진출을 임박해 있는 만큼 이게 바로 이제 시장 안에서의 파급 효과를 얼마나 가져올 수 있는지 그 부분에 대해서 주목을 해본다면 오늘 관련 종목들에 대해서도 여러분들도 꼭 점검이 필요한 시기다라고 말씀을 드릴 수 있겠습니다. 네, 이러한 삼성페이 지금 현재 미국 시장 진출 기대감도 받고 있는 모습입니다. 그렇다면 관련주 어떤 것들이 있는지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황민현 멘토가 선정한 오늘의 탑5 종목 지금 공개합니다. 자, 탑1은요. 라온시큐어입니다. 정보보안 솔루션 개발 종목이죠. 이어서 탑2는요. 나이스 평가 정보네요. 신용 관련해서 많이들 익숙하신 종목일 겁니다. 탑3 알아보겠습니다. 유비벨록스입니다. 스마트카드 관련주죠. 이어서 탑4는요. 보안 솔루션 업체인 K사인이 꼽혔고요. 마지막 탑5로는 공인인증서 서비스를 제공하는 한국정보인증이 뽑혔습니다. 자, 이런 5가지 종목들 어떤 매력이 있는지 지금부터 알아봅니다. 네, 본 방송에서 제공하는 투자 정보는 투자 판단에 대한 조언입니다. 해당 주식의 가치나 수익률에 대해서는 보장하지 않습니다. 자, 먼저 탑1 첫 번째 종목 알아봅니다. 탑1 라온시큐어입니다. 모바일 보안 솔루션 강자. 네, 삼성페이 수혜주 첫 번째 종목인데요. 이 라온시큐어 모바일 보안 솔루션 관련주죠. 이 삼성페이 같은 경우는 사실 스마트폰에 앱만 깔면 손쉽게 결제할 수 있다는 게 장점이지만요. 이 핸드폰을 잃어버리거나 했을 때 보안에 대한 불안감이 큰 게 사실입니다. 좀 이런 종목에서 좀 보안이 조금 탄탄해야 할까라는 생각이 드는데요. 네, 이번에 이제 삼성페이 관련주들로서 이제 구분을 지어본다면 결제에 대한 부분들도 있지만 뭐 NFC 관련주라든지 그렇지만 결국은 결제가 간편하게 이루어질 수 있고 그게 이제 앱을 통해서 가능하다는 부분에서 본다면 당연히 보안 쪽도 역시 취약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보안 쪽을 좀 강화해야 되는 그런 이제 상황에 놓여 있는 거고, 라운시큐어의 경우에는 이제 모바일 보안 솔루션 강자라고 이제 설명을 드린 건 매출 비중 자체도 이제 모바일 보안 쪽에 한 40% 정도 되고요. 그 다음에 PC 보안 쪽에 한 20% 정도의 매출 비중을 가지고 있는 그런 기업입니다. 삼성페이 쪽에서는 모바일 보안 플랫폼으로 녹스가 적용이 됐고요. 이번에 이제 삼성전자하고 녹스 전용 모바일 단말 관리 솔루션 계약을 맺고 있는 그 기업 자체가 바로 라운시큐어이기 때문에 이런 부분에서 라운시큐어는 삼성페이에 관련해서 뭐 수혜를 받을 수 있는 그런 기업 중에 하나다라고 말씀을 드릴 수 있겠습니다. 자, 라운시큐어는요 또 이제 간편 인증에 대한 라이선스를 보유하고 있는데요. 지금 현재 구글하고 삼성전자 이런 글로벌 기업들이 속해 있는 생체 인증 국제 표준 단체 그리고 파이도의 협회에 기술 인증을 획득하면서 전반적으로 이런 이제
세계 시장에 대한 진출을 모색하고 있는 그런 이제 분위기 안에 놓여 있는 그런 상황이고요. 업황 자체로 본다면 삼성페이에 대한 어떤 이벤트 자체가 결국은 라운시큐에 대한 현재 시점에서의 주가 반등으로 이어질 가능성이 있는 그런 이제 중요한 모멘텀이다라고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자, 그리고 지금 라운시큐의 경우에는요, 뭐 삼성페이도 중요합니다만 결국은 지금 IT하고 그다음에 이제 그 금융 쪽이 같이 결합한 이제 핀테크 시장이 계속해서 성장하고 있으면서 그 안에서 또 한 가지 수혜를 받을 수 있는 그런 기업인데요. 핀테크로 발생되는 새로운 시장 규모 자체로 본다면 올해 전 세계적으로 한 10조 원 정도 수준, 그리고 국내 쪽에서는 한 3천억 정도 예상이 되고 있고 4년에서 향후 5년 정도로 봤을 때는 10배 이상 성장할 것으로 전망이 되는 만큼 이런 부분에서는 결국은 필수적으로 보안 솔루션이 또 필요하다는 것. 이게 현재 라운시큐에 대한 어떤 중요한 모멘텀으로서 우리가 봐야 되는 그런 시각적인 부분이다라고 말씀을 드릴 수가 있겠습니다. 네, 이 보안 솔루션 같은 경우는 전자결제 서비스의 필수 서비스라고 볼 수가 있겠죠. 자, 이 종목 보시면요, 상반기에 꽤 오르고 7월부터 좀 박스권 흐름을 보여왔던 것 같은데요. 이제는 조금 박스권 하단에서 올라오려는 모습을 보이는 것 같습니다. 어떻게 접근할 수 있을까요? 일단 라운시큐는요, 기본적으로 이제 모멘텀적인 측면에서 접근을 하시는 게 좋을 것 같고요. 사실 보안 관련 업체, 솔루션을 제공하는 업체들의 실적의 경우에는 사실 보통 좋지 않은 실적을 기록한 그런 기업들이 많아요. 라운시큐의 경우도 역시 마찬가지고 실적적인 부분보다는 이제 모멘텀적인 측면에서 접근해야 되는 기업이다라고 말씀을 드릴 수가 있는데, 현재 주가가 3,350원 정도의 위치에 있는 상황에서 주가가 단기 한번 6월 달에 그리고 7월 초까지만 해서 거의 급등세가 한번 시연이 되긴 했습니다. 이런 급등세가 시연됐던 가장 중요한 배경 자체는 역시 이제 모멘텀적인 측면이겠죠. 역시 핀테크에 대한 어떤 이제 성장 스토리라든지 지금 같은 경우에는 이제 삼성페이에 대한 어떤 모멘텀으로 주가가 반영이 되고 있는 모습. 현재는 오르고 나서 이제 박스권 정도의 흐름이 지금 나타나고 있는 과정이기 때문에 현재 시점에서는 단기적으로는 한 4,000원 정도의 상승 흐름까지도 예상을 해보고 단기적인 접근, 모멘텀적인 측면에서의 접근으로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이 종목 4,000원까지 상승 가능성 말씀해 주셨네요. 잘 접근해 보시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이어서 두 번째 종목 탑2입니다. 탑2, 나이스 평가 정보네요. 신용 조회 업계 부동의 1위. 네, 말씀하신 대로 나이스 평가 정보는요, 신용 조회 쪽에선 정말 유명한 종목이죠. 자, 이 종목은 또 어떤 측면에서 수혜를 받을 수가 있을까요? 네, 나이스 평가 정보는요, 신용 조회 쪽에서 시장 점유율 자체를 가장 많이 확보하고 있는 부동의 1위를 기록하고 있는 기업이고요. 역시 이제 개인 신용 정보 사업을 영위하고 있습니다. 역시 이제 나이스 평가 정보에 대한 모멘텀적인 측면에서 알아본다면 첫 번째로 모바일 결제 시장이 점차 확대되고 있고, 이게 바로 이제 삼성페이와도 같이 연관돼서 시장이 성장하고 있다라는 부분이겠죠. 삼성페이를 통해서 모바일 결제 시장이 확대될 경우에는요, 역시 신용을 조회해야 되는 그 조회 건수가 늘어나기 때문에 나이스 평가 정보의 개인 신용 정보 사업에 대한 어떤 성장 스토리를 같이 한번 엿볼 수 있는 그런 배경이 될 수 있다라는 부분이 첫 번째 모멘텀으로 작용할 수 있는 그런 내용이고요. 두 번째로 봤을 때는 이제 성장성 자체가 무한하다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왜냐하면 지금 현재 IT하고 함께 발전하고 있는 금융시장의 잠재력 자체가 워낙 파급 효과나 무한한 잠재력 자체가 있기 때문에 기본적으로 신용 정보 사업을 하고 있는 바로 이제 나이스 평가 정보는 이런 무한한 성장 잠재력에 대한 부분으로 봤을 때 역시 같이 함께 성장을 해 나가는 그런 배경에서 무한한 성장성을 보유하고 있다는 측면 자체가 두 번째 강력한 모멘텀으로 볼 수 있다라고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자, 그리고 최근 들어서 이제 이슈가 되고 있는 건 삼성페이뿐만 아니라 올해 같은 경우에 인터넷 전문은행이 출범이 됩니다. 그런 과정 안에서 몇 개의 그 업체들은 이제 선발을 해 나가는 과정인데 9월 달에 이제 인터넷 전문은행이 예비인가 신청 접수가 실시가 되고, 국내 인터넷 전문은행의 초기 모델로 본다면 은행이 아닌 비은행의 신용 대출이 또 발생될 수 있다는 부분에서 보면 결국은 신용 대출을 하기 위해서는 개인 신용 정보가 또 필요하겠죠. 그래서 이런 부분들 역시도 같이 우리가 함께 모멘텀으로 찾아볼 수 있는 기업이 바로 나이스 평가 정보이기 때문에 현재 시점에서 우리가 같이 이런 모멘텀들을 지켜봐야 되는 그런 기업이다라고 말씀을 드릴 수 있겠습니다. 네, 신용 대출을 위해서는 신용 정보가 필요하다는 점에서 계속해서 모멘텀을 가지고 있다고 볼 수 있겠는데요. 자, 이 종목 역시 지난 상반기 내내 꽤 많이 올랐습니다. 이번 달에 잠깐 조정받고 다시 반등하는 모습 보이는 것 같은데요. 또 신고가까지 눈앞에 두고 있는 것 같아요. 접근 어떻게 하는 게 좋을까요? 네, 지금 나이스 평가 정보는요, 기본적으로 실적이 뒷받침되면서 주가가 올라갔던 흐름이 나왔고요. 올해 같은 경우에 상반기 6월달 2분기까지 했을 때 순이익을 봤을 때는 157억 원 정도의 순이익을 기록을 했습니다. 지난해 연간으로 봤을 때
연간 순이익을 거의 대부분을 달성을 상반기에 다 해놨고 올해 같은 경우에는 하반기까지 했을 때 역시 인터넷은행 출범이라든지 이런 이제 간편 결제 서비스 시장이 확대 같이 이제 놓고 본다면 충분히 실적에 대한 부분들은 걱정하지 않으셔도 된다 이렇게 말씀을 드릴 수 있습니다. 자, 실적이 역시 받침이 되고 있기 때문에 주가는 거의 쉬지 않고 올라가는 그런 모습이 나왔고요. 현재는 전고점 자리가 역사적으로 이제 15,650원짜리 고점을 만들어놨지만 고점 경신 이후에 다시 한번 주가 빠지고 다시 한번 또 주가가 올라가고 있는 모습이죠. 이런 흐름을 보이는 것 자체가 역시 전고점을 뛰어넘을 수 있는 그런 모멘텀으로서 충분히 바라볼 수 있다라고 말씀을 드릴 수 있습니다. 현재 14,150원이지만요. 고점 자리 15,650원짜리를 충분히 뛰어넘을 수 있기 때문에 현재 시점에서는 일단 매수를 만약에 하게 된다면 17,000원 내지는 18,000원 정도의 목표 주가를 보시고 대응 전략으로 그렇게 가져가시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네, 나이스 평가 정보 그동안 실적이 받쳐졌기 때문에 주가 흐름 좋았다고 말씀해 주셨는데요. 이 전고점도 뛰어넘을 수 있다고 얘기해 주신 만큼 현재 매수하실 경우 17,000원에서 18,000원까지 보시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탑3 세 번째 종목입니다. 탑3 유비벨록스입니다. 새로운 성장 동력을 찾다. 스마트카드 사업체죠. 유비벨록스는요. 새로운 성장 동력을 찾다라고 해주셨는데 어떤 점이 새로운 성장 동력일까요? 네, 일반적으로 이제 카드 안에 이제 IC 칩이 들어가 있는 걸 스마트카드라고 얘기를 하는데요. 스마트카드는 국내 시장에 너무나 이제 분포가 많이 됐기 때문에 지금 거의 과잉 분포가 된 상황이죠, 사실. 그래서 성장에 대한 부분들 자체는 국내 쪽에서 찾아보기 좀 어렵습니다. 그렇다고 한다면 이 기업이 하고 있는 그 사업 분야가 현재 스마트카드하고 스마트카드 관리 시스템 그리고 NFC 결제 사업을 영위하고 있는데 자, 과연 어떤 쪽에서 해답을 찾아야 될까? 지금 이 부분에서 본다면 바로 이제 자회사 쪽에서 자회사인 라이마이를 통해서 실적에 대한 모멘텀이나 성장에 대한 모멘텀을 찾아볼 수 있다라고 말씀을 드릴 수 있어요. 최근에 이제 실내 위치 기반 서비스 솔루션을 제공하고 있는 자회사 라이마이를 통해서요. 사물 인터넷 시장의 성장 동력을 찾아가고 있는 그런 과정이고요. 유비벨럭스의 모멘텀으로서 이제 첫 번째로 본다면 NFC 사업에 대한 성장 이 부분에 대해서 주목을 할 필요가 있겠습니다. 기본적으로 사업을 하고 있는 분야 자체로 본다면 스마트카드하고 바로 이제 NFC 결제 사업을 영위하고 있다고 말씀드렸는데 스마트카드에 대해서 말씀드린다면 국내 쪽은 일단 포화기 그다음에 지금 성장 동력을 찾았을 때는 이제 NFC 사업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NFC는 이제 삼성페이가 지금 기본적으로 근거리 무선 통신을 기반으로 해서 접촉을 하지 않고 이제 근거리에서 결제가 가능한 그런 시스템이 이뤄지는 결제 시스템이기 때문에 삼성페이의 성공 스토리 자체가 결국은 NFC 관련주들의 성장 스토리로 이어질 수 있다는 부분이 유비벨럭스의 현재로서 삼성페이와 연관된 그런 모멘텀이다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지금 스마트카드의 경우에는요, 국내 쪽은 이제 포화 상태라고 말씀드렸지만, 지금 미국 시장의 경우에는 포화 상태가 아니라는 점이죠. 그래서 최근에 미국향 로열티 인식이 이제부터 시작이 된 부분이 있고, 그 다음에, 미국의 경우에는 아직까지 시장의 점유율 자체가 아직 낮은 상황입니다. 분포 자체가 많이 되지 않은 상황이에요. 지금 이제 시작점이라는 점에서 봤을 때는 미국 시장에 대한 어떤 기대 심리도 역시 주가의 상승에 반영이 될 수 있다. 이런 부분들도 같이 말씀드리겠고요. 하지만 우려스러운 부분은 분명히 있습니다. 지금 기본적인 사업 부분이 스마트카드 사업 부분이기 때문에 국내 쪽에서 많이 이제 포화가 된 상황이고, 자회사 쪽에서 자회사인 팅크웨어 쪽에서의 실적이 점차 좋아지는 모습이 나오지 않기 때문에 현재 자회사의 보유 지분이 25.7%입니다. 현재 자회사의 실적이 연결 실적으로 반영된다는 부분에서 본다면 실적에 대한 모멘텀 자체가 팅크웨어 쪽에 대한 실적 추이를 점검을 해보고 우리가 가져가야 되는 그런 시기다라고 말씀드리겠습니다. 그래서 유비벨럭스는요. 모멘텀적인 측면은 삼성페이와 관련된 부분, 그리고 NFC에 대한 모멘텀, 그리고 약간 리스크적인 부분은 자회사 팅커에 대한 실적 추이를 우리가 앞으로 또 점검을 해봐야 된다는 부분까지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유비벨럭스 NFC의 사업 성장 자체가 또 새로운 모멘텀으로 보이고 있는 상황인데요. 게다가 미국 쪽에는 스마트카드가 시작점이라는 점이 더 기대감을 불러오는 것 같고요. 여기에 더해서 자회사 실적 모멘텀까지도 기대가 가능한 것 같습니다. 자, 유비벨럭스 같은 경우도요. 그동안 주가 변동성이 조금 있었던 것 같은데 이 시장 급락 이후 그래도 조금씩은 올라오려는 모습 보이는 것 같아요. 어떻게 접근할까요? 네, 지금 유비벨럭스의 경우에는요. 주가가 이제 사실 많이 오르진 못했습니다. 거의 변동성 안에서
횡보하는 구간에 진입이 했는데 사실 모멘텀으로 본다면 NFC에 대한 모멘텀이 분명히 있긴 하지만 제가 말씀드렸지만 실적에 대한 부분으로 봤을 때는 아직까지 실적이 좋지 않은 상황입니다. 따라서 자회사의 실적에 대한 모멘텀을 일단 확인을 해봐야 되고 지금 같은 경우에는 NFC에 대한 어떤 단기적인 모멘텀을 본다면 목표 주가 자체를 높게 평가하기는 좀 어렵고요. 흐름 안에서의 그 박스권 전략이 좀 가능할 것 같아요. 그래서 지금 같은 경우에는 16,500원 정도 자리를 일단 단기적인 목표가로 일단 보시고 그다음에 그 이후에 자회사에 대한 팅코의 실적 모멘텀이 반영이 되게 된다면 그때부터 일단 보유 관점에서 끌고 가시는 전략으로 가져가시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네, 유비벨록스 박스권 전략으로 16,500원 단기 목표가를 보시고요. 이후 실적 모멘텀 보시면서 대응하시는 게 좋겠습니다. 이번에는 탑4 네 번째 종목입니다. 탑4 K사인 국내 개인정보 DB 암호화 1위 기업. K사인 역시 보안 솔루션 업체죠. 국내 개인정보 DB를 암호화하는 데는 최고라고요. 네, 맞습니다. K사인은요, 국내 개인 DB 암호화 관련해서 이제 1위 점유율을 갖고 있는 그런 기업이고요. 자, 일단 K사인에 대해서 이제 모멘텀적인 측면 말씀드린다면, 지금 삼성페이가 이제 NFC를 기반으로 결제가 이루어진다라는 점은 앞서서 말씀드렸습니다. 그렇게 된다면 당연히 개인정보 유출에 대한 어떤, 불안감, 이런 이제 보안책에 대한 어떤 심여가 더 필요할 수밖에 없는 그런 상황이고요. 그런 의미에서 본다면 K사인이 개인정보 DB 암호화 쪽에서 1위인 기업이기 때문에 이런 부분에서 큰 수혜를 예상해 볼 수 있다는 게 첫 번째 강점으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자, 두 번째는요. 2016년 내년부터죠. 1월 1일부터 주민등록 번호를 보관할 때는 암호화 조치가 의무화되게 돼 있습니다. 그렇게 된다면 올해 실적에 대한 모멘텀도 있긴 하지만 내년부터 정책적인 부분에 대한 모멘텀도 같이 받을 수 있는 그런 기업이다라는 게 두 번째 강점으로 말씀을 드릴 수 있고, 올해 상반기 영업이익이 이제 실적적인 부분에서 전년 동기 대비했을 때 32%의 증가세가 나왔습니다. 그리고 지금 현재 삼성페이에 대한 NFC에 대한 성장 기대감, 그리고 내년 1월 1일부터 시작되는 주민등록 번호 보관 시 암호화 조치 의무화, 이런 부분들 자체가 실적에 대한 견인차 역할을 해줄 수 있기 때문에 상반기 실적 그리고 하반기 실적 그리고 내년 실적까지도 꾸준하게 좋아질 수 있는 그런 기업이 바로 K사인이다라고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K사인은요, 암호화 1위 기업인데요. 이 암호화 시장 자체가 확대된다는 점에서 여기에 더해 정책 모멘텀까지 유효하다고 보셨습니다. 탑5 마지막 종목입니다. 탑5 한국정보인증이네요. 국내 1위 범용 공인인증 서비스 업체. 네, 이 종목 많이들 아시다시피 공인인증서를 서비스하고 있는 업체입니다. 이 공인인증서는요, 사실 불편하다고 하면서도 이걸 아직까지는 대체할 게 없기 때문에 계속 사용할 수밖에 없다라는 이야기가 나오고 있거든요. 앞으로 또 어떤 모멘텀이 있을까요? 네, 한국정보인증은요, 국내 1위 이제 공인인증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는 업체고요. 사실 법인 이제 범용 인증 시장의 점유율이 43%로 점유율이 높은 편입니다. 일단 한국정보인증에 대한 간단한 모멘텀 전략들을 말씀드린다면, 삼성페이가 이제 본인 인증 서비스를 삼성페이 역시 삼성페이 쪽에 한국정보인증이 본인 인증 서비스를 제공하는 업체입니다. 확실하게 삼성페이의 관련주로서 두각을 나타내고 있는 그런 기업이다라는 게 가장 중요한 삼성페이 모멘텀을 갖고 있는 그런 부분이다라고 말씀을 드릴 수 있고, 그다음에 이제 국내 정보보안 시장 자체가 2018년도까지 본다면 연평균 10.6% 정도 성장한 5,859억 정도 전망이 되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래서 한국정보인증의 성장 스토리 역시도 이런 이제 2018년도까지의 그 정보보안 서비스 시장에 대한 성장과 함께 할 수 있는 그런 기업이다라는 게 두 번째 중요한 모멘텀이 되겠죠. 그리고 지금 한국정보인증은요, 삼성페이 쪽에서 이제 본인 인증 서비스를 제공할 때 지문 인식을 통해서 이제 본인 인증 서비스가 제공이 됩니다. 그런 의미에서 봤을 때 최근 들어서 생체 인증과 관련된 그런 이제 서비스 시장이 확대가 되고 있다는 점이죠. 안면이나 지문 그리고 홍채, 다양한 생체 정보 기술을 이용한 전자서명 기술이 확대 적용이 되면서 글로벌 생체 인증 시장이 현재 2020년도까지 연평균 60% 이상의 고성장이 예상이 되고 있다는 점. 그래서 지금 한국정보인증에 관련성이 뭐가 있느냐라고 본다면 지문인증 분야로 해서 사업을 점차 확대시켜 나가고 있는 그런 상황이라는 게 가장 중요한 모멘텀이 될 수 있습니다. 지금 홍채라든지 그다음에 안면이라든지 이런 부분에 대해서 인식을 하는 그 시스템 자체보다는 지문인식 자체가 간편하고 그만큼 효율적이기 때문에 이 현재 시장 단기적으로 봤을 때도 그렇고 중기적인 관점에서 봤을 때
때도 지문 인식에 대한 이 시장 자체의 규모 자체는 커질 수 있다는 점, 그리고 한국정보인증이 그와 관련돼서 현재 사업을 추진하고 있다는 점 자체가 현재 한국정보인증을 가장 강력한 모멘텀으로서 주가를 올릴 수 있는 그런 힘이다라고 말씀을 드릴 수 있겠습니다. 네, 삼성페이의 본인 인증 서비스를 제공한다는 점, 그리고 특히 이 지문으로 인식하는 서비스로 시작해서요, 생체 인증 시장이 커질 수 있다는 점에서 모멘텀이 충분하다고 보셨는데요. 사실 이 얼굴이나 홍채 인식은 영화에서만 보던 거잖아요. 거기까지 나가지 않더라도 일단은 그 전에 지문 인식 시장이 커지고 있는 만큼 기대감을 모으고 있는 것 같습니다. 자, 이렇게 삼성페이 수혜주 5가지 알아봤는데요. 모두가 정말 충분한 모멘텀이 있는데 그래도 탑픽주를 꼽아봐야겠죠? 탑픽주는요? 네, 오늘 이 종목들 안에서 이제 탑픽 종목을 꼽는다면 한국정보인증을 꼽을 수 있습니다. 네, 오늘의 탑픽주 한국정보인증이 꼽혔습니다. 자, 이 종목 조금 이제 앞으로 계속해서 인증 시스템이 발달하면서 또 모멘텀을 가져가고 있는 종목인데요. 자, 이 종목 좀 투자 전략 어떻게 가져가야 하는지 좀 말씀 부탁드립니다. 네, 일단 한국정보인증은요, 오늘장의 경우에는 이제 4.6% 정도 상승이 나오고 있는데, 실질적으로 삼성페이의 가장 적합한, 삼성페이와 가장 적합한 모멘텀을 보유하고 있는 그런 기업입니다. 실질적으로 관련성이 있는 업체고요. 현재 가격이 이제 11,350원 정도의 가격대에 위치해 있는데, 과거에 주가가 크게 한번 오르고 나서 주가가 빠지고 다시 한번 횡보름이 나오고 나서 2차적인 반등이 나온 상황입니다. 이번에 이제 오르게 되면 이게 삼성페이에 대한 어떤 모멘텀으로, 그리고 실적에 대한 모멘텀으로 올라가게 되는 건데, 주가가 하락하는 구간에서도 역시 최근 들어서 주가가 많이 빠지지도 않은 상황입니다. 그만큼 모멘텀적인 측면에서 강력하게 시장에서 작용을 하고 있다, 이렇게 볼 수가 있겠죠. 현재 11,350원의 가격대에 있는데요. 만약에 한국정보인증을 접근하게 된다면 지금 가격대 안에서 이제 밴드를 한번 구성해 드릴게요. 지금 현재 11,500원보다는 1,500원 정도 수준에서, 그리고 11,500원 이 안의 가격적인 밴드 안에서 충분히 매수 접근이 가능하다라고 말씀을 드릴 수 있겠고, 만약에 이제 보유하고 있는 분들, 그리고 현재 매수를 단행을 하시는 분들의 경우에는요, 목표 주가를 설정을 해드린다면, 일단 위쪽으로 봤을 때는 15,000원 정도 가격대가 지금으로서는 가장 합리적인 그 목표가라고 생각을 합니다. 15,000원 이상 넘어갈 수 있어요. 하지만 15,000원을 1차적인 목표 주가로 일단 설정을 해드리겠고요. 그 다음에 리스크 관리 차원에서 본다면, 주가 단기적으로 밀렸을 때 어느 정도 가격대에서 이제 손절가를 제시를 해드릴 거냐면, 9,500원 정도 자리 정도는 손절가로서 대응이 가능합니다. 너무 이제 낮은 가격들보다는 그래도 시장에서 변동성이 있기 때문에 9,500원 정도 가격대를 손절 라인으로 잡으시고 대응하신다면 좋은 결과 기대해 볼 수 있을 겁니다. 네, 앞으로 모멘텀이 충분하게 작용하고 있는 한국정보인증, 매수가 1,500원에서 11,500원 제시해 주셨고요. 목표가는 15,000원, 손절가는 9,500원까지 제시를 해 주셨습니다. 자, 이렇게 탑픽주 한국정보인증의 투자 전략까지 알아봤고요. 멘토님 주말에 강연회 있으시다고요? 네, 이번 주 일요일 날 강연회가 예정되어 있는데요. 자, 강연회 장소부터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장소는 유한타증권 금융디지털 밸리 지점입니다. 지금 찾아오시는 길 지하철 노선으로 말씀드리면 서울 지하철 2호선 구로 디지털 단지역 3번 출구고요. 나오셔서 직진을 쭉 하다 보시면 왼쪽에 대룡 포스트타워를 볼 수 있습니다. 대룡 포스트타워 2차 2층입니다. 1차, 2차, 3차가 있는데 2차로 오시면 되고요. 거기 2층으로 오시면 저를 만나볼 수 있습니다. 자, 이번 주 일요일 시장의 변동성이 확대가 됐는데 그 안에서 여러분들께서 충분히 좋은 결과를 만들어낼 수 있는 그런 전략들을 구체적으로 제시해 드릴 테니까 그 자리에 꼭 참여하시기 바라겠습니다. 네, 이렇게 일요일 오후 2시에 있는 황민영 멘토의 공개방송 강연회까지 많은 관심 가져가시면서요, 시장 대처법에 대해서 잘 알아가시길 바랍니다. 자, 증시 탑5 저희가 준비한 순서는 여기까지입니다. 저희는 다음 주 이 시간에 다시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시청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